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를 딱 언급을 하면서 작은 연준, 낮은 금리라는 기조를 조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뭐 결국 금리 빨리 내려라 이런 신호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결론은 그런데요. 네. 타코가 일상화인 것 같아요. 일상화가 트럼프는 돼버렸어요. 네. 아니 일상화 돼버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네. 원래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그걸 즐긴다고 말을 맨날 했잖아요. 자기는 뭐 4, 5초 전에 결정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 이란 핵시설 공격할 때도 그 핵시설 공격이 우리 무슨 오락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그쵸? 그렇죠. 그게 커다란 폭격기가 날아가는 건데도 그것조차 게임처럼 결정을 한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그쵸. 끝까지 막 연막 작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미리 언지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케빈 해시시였으면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거의 분위기가 케빈 해시드 아니었나요? 저는 거의 케빈 해시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예상하셨군요. 네, 갑자기 네. 케빈 워시로 틀은 이게 워시로, 네. 케빈 해시스한테 김칫국을 먹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틀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리라는 거죠. 네. 뭐 연준의 자산에 관련해서도 좀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 9천억 달러에서 한때는 좀 9조 달러까지 찍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의 충격이 좀 클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연준은 금리라는 카드도 있고 그 대차대조표를 움직여서 뭐 예를 들어 아주 극적인 구간을 얘기한다면 코로나 네. 같을 때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 때 네. 유동성을 왕창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뚱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차대조표를 홀쭉하게 만들면은 시장에 돈이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죠?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두 가지를 다 풀어버린 거죠.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대차대조표도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조금 잦아들고 이러니까 그걸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제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고 있는 네.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사실 1번하고 조금 이어서 말해야 되는데 1번에서 너무 그냥 단답형으로 제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근데 네.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의구심을 갖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매파다. 그쵸. 코로나 때 다 양적 완화할 때도 버냉키한테 반대를 했던 네.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근데 아까 그 앵커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작은 연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리라는 카드가 있고 대차조표를 움직여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하는 카드가 있는데 이 케빈 워시는 금리라는 카드만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내가 막 금리 인하를 당장 요구를 해가지고 내리는 사람보다는 원리 원칙주의자, 작은 연준 그것에 일단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면 연준이 이것저것 카드를 써가지고 파월처럼 내 말 안 듣고 막 자기의 여러 가지 카드를 막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발을 하면서 수를 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케빈 워시는 금리 카드만 네. 쓰고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카드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연준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인 것은 진행이 되고 양적 긴축을 빠르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속도대로 하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카드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하 카드를 동시에 써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양적 긴축으로 덜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향은 가는데 시장이 그 우려스러운 대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없는 이렇게 되겠죠. 절충형으로.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케빈 워시는 예전에 연준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리 원칙주의다가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 그렇게 맘대로 하는 사람 아니야. 막무가내 아니야. 대신에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네는 들어야지. 왜냐면 네. 나보다 더욱더 똑똑한 사람이고
나의 의중을 뭐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니까. 너희가 원한 거 그거 아니야? 연준이 독립적인 거 원한다며.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금값과 은값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그렇죠? 차트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또 네, 해볼까요? 다 급락을 했죠. 네. 그냥 다 급락했어요. 어떤 거를 펴들어도 다 급락이에요, 그렇죠? 네. 다 급락인데 이거를 보면은 다 이렇게 급락했죠. 하이베타는 또 이제 이런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고 다 급락을 했죠. 이게 왜 급락을 했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네. 플러스 트럼프가 저렇게 약간 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혹은 인플레에 유리한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왜 주식이 오르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르는데 안전자산이 금이 같이 오를까? 저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사람들이 네. 주식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젠스왕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 트럼프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됐고 금을 같이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케빈 워시라는 매빠를 선택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싹 다 사그러지면서 이제 적이 돼버린 거죠.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뭐 이 급락을 놓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동안의 레버리지로 지렛대 원리로 썼던 것을 이제 청산한 것이지, 아니면 자동 청산되거나 이게 무슨 장기적인 어떤 추세에 금이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러신 분도 많고요. 네, 어쨌든 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워시가 얘기한 것 중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이제 AI 생산성을 더하면 금리를 상당폭 내릴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가 좀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발언은? 네, 일단 이 대차 대조표는 안 건드려야 된다는 지금 이 케빈 워시의 생각이고요. 금리라는 것만 갖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금리라는 거 갖고 하는데 이제 대차 대표 뭐 완전 양적 긴축은 이미 벤 버냉키 의장 때 그걸 풀어버렸기 때문에 긴축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 자기가 이거를 뭐 긴축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긴축이 진행이 되고 긴축이 마무리가 돼서 제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은 이제 대차 대조표 갖고는 손대지 말자 이거예요. 케빈 워시는 금리 가지고만 하자. 그럼 이제 금리 네. 가지고만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금리 동결을 할 거냐 할 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뭐 트럼프는 1.5나 제로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다시 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3%대 정도는 할 수도 있다. 네. 케빈 워시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인공지능이 원체 발달을 해서 네. 이게 일론 머스크 얘기랑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단가가 더 내려간다. 우리 지금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사 노동 로봇이 월 71만 원 정도인데 그때 필리핀 노동자분들 우리 모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300만 원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300만 원대 71만 원이면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쓸지 인공지능 옵티머스 로봇을 쓸지 뭐 가사 로봇을 쓸지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케빈 워시 말대로 요 생산성이 올라가고 단가는 내려가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 노동부한테 300만 원 줄 때랑 네. 71만 원 줄 때랑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로봇이 활동할 때가 적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지면 네.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이 전제 조건을 건 거죠. 그러니까 AI 생산성이 엄청나게 탁월하게 올라가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 없어지면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요거죠. 무조건 네. 트럼프의 말을 트럼프가 나를 임명했으니 내가 국회 인준만 통과하면 트럼프 말대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바로 그냥 2% 1%로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시 체제 하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가장 뭐 경계하거나 준비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투자자는 지금 일단은 금은 그다음에 네. 아까 전에 시장에서 베타가 높은,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 급락을 한, 네. 특히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게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스토리지 3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오르더라고요. 샌디스크는 또 급등했어요. 네, 워낙 또 자,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연관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되거나 주춤거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피해를 입는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국장 투자자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워시의 어떤 저 부분이 저기 많이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의 생산성이 앨런 머스크나 스콧 벤슨트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고 아까 뭐 두 번째 주제에 나오겠지만 젠슨 왕 얘기대로 네. 오픈 AI가 성장이 너무 빨라서 계속해서 이 성장 가도를 달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 단가가 낮춰지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게 확인이 되면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연준의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레버리지 청산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잠깐 고점의 이탈로 끝나는 거고 다시 전 세계 자산의 상승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잠깐의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자들은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걸로 못 샀었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번에. 그래서 요게 관점인 것 같아요. AI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네, 알겠습니다. 작은 연준과 낮은 금리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캐빈 워시 체제의 연준 이야기 한번 짚어봤고요.